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캘리포니아 풀러튼 지역의 학교 4곳과 병원 1곳에 폭탄 테러 위협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유지 발언과 앱스타인 이메일 공개로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폭우가 내리면서 11월 강수량으론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콘텐츠를 미국 업계에 직접 소개하는 피칭 행사가 LA에서 열렸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캘리포니아 풀러튼 지역의 학교 4곳과 병원 1곳에 폭탄 테러 위협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폭탄 협박 전화를 받은 학교는 오렌지 카운티 풀러튼 지역의 트로이 고등학교입니다. 이어 1시간 동안 풀러튼 유니언 고등학교와 써니힐스 고등학교, 펀드라이브 초등학교에도 비슷한 위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협박 전화 즉시 경찰은 학교를 폐쇄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X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각 학교에 내려진 봉쇄 조치는 오후 3시 30분쯤 해제됐습니다. 오후 5시쯤엔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 또 다른 폭탄 위협이 접수돼 부분 대피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위협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이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모두 허위로 확인됐지만 풀러튼 일대에는 어제 저녁까지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들은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곳들로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딴 위협 전화들이 서로 연관됐는지 조사 중이며 용의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백악관이 정상회담 16일 만에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문서인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불확실했던 협상안들이 명문화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타결이라고 선언하며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팩트시트엔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추가 2천억 달러로 구성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명문화됐습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15% 이하로 적용하고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확정돼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한국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도록 해 사실상 최애국 대우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발표대로 팩트시트엔 미국산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하지만 50%란 고유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용단에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투자를 빙자한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양국이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미국에 올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어제 발표된 팩트시트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부의 2인자인 랜도 부장관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포럼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Two countries released a historic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Trump's historic state visit to Korea at the end of October, inaugurating a new chapter in the U.S.-Korea alliance. 어제 발표된 팩트시트가 앞으로 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놓은 문서라고 또 평가했습니다.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maintaining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enhancing commercial ties, promoting reciprocal trade,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여기에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및 영내 현안 공조, 해양과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같은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미 2번 만났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올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We also need Korea's help in getting those investments up and running, sending experts on temporary visas who can teach our great American workers how to run these precision manufacturing facilities. 랜도 부장관은 조선업 협력을 거론하면서 친구로, 동맹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유지 발언과 앱스타인 이메일 공개로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수 인플루언서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났다며 등을 돌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면 내년 선거에 실질적인 위험이 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석 확대를 위해 추진된 선거구 재조정법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는 주민 발의안 50의 효력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 법은 기존 선거구도를 폐기하고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선거구 경계를 성급하게 재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자산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부 헬스케어 노조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자산의 5%를 부과하면 약 1,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주민 발의안 상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와 전문가들은 부유층 이탈과 세수 구조 문제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민 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약 87만 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주로 이번 과세안은 기존 소득세 강화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국경 단속을 강화하며 미성년 자녀의 불법 입국을 돕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부모와 보호자들을 집중 체포하고 있습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작된 2차례의 작전으로 체포된 인원은 이미 3,000명에 육박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대부분이 인신밀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체포라고 밝혔으며 행정부는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는 이주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스는 이번 주 플로리다에서 아동 복지 점검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곧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캘리포니아 남부에 폭우가 몰아치면서 2,300만 명에게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LA와 샌디에고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최대 6인치, 일부 산악 지역은 10인치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 등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LA 다운타운은 이번 폭우로 1985년 이후 가장 많은 11월 강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우려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14살 소녀가 몸무게 35파운드, 약 16kg에 불과한 상태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우타가미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소녀는 아버지와 계모, 이복자매 부부와 함께 살며 2020년부터 학교나 병원을 전혀 가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구조대는 소녀의 체격이 6살에서 8살 아이 수준이었다며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4명을 중범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소녀는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대학 유명 풋볼 코치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어제 12시쯤 레이니 컬리지 필드하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넷플릭스 라스트 찬스 유로도 잘 알려진 존 빔 코치로 40년 넘게 선수들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This was a very targeted incident, and I will say that Coach Beam, although they did not have a close relationship, was open to helping everybody in our community. In this case, I can just tell you that the individual that was arrested went specifically to the campus for a specific reason. 사건 직후 도주한 용의자는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빔 코치를 타겟한 범행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학 등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미 학생 등록 정보센터에 따르면 2025년 가을 학기 CS 전공 등록률은 대학원에서 15%, 2년제 학부에서 6% 감소했는데 AI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전체 대학 등록률은 2% 증가했고 특히 커뮤니티 컬리지가 4% 늘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기술, 공학 계열과 보건 관련 전공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K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제작사가 만든 드라마를 미국판으로 다시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콘텐츠의 원작을 미국 업계에 직접 소개하는 쇼케이스가 LA에서 열렸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메이즈 러너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이기용 씨. 이기용 씨는 한인 배우로서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진 K 콘텐츠의 위상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Great stories from Korea come here, and also Korean American stories can also be amplified through Netflix and all the OTTs that's been happening in Korea too. So I feel the landscape of media has changed a lot in our favor.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원작 기반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And the rise of Korean media, I feel like there's a lot of interesting stories out there. So just want to see what's out there and see if I can contribute to any of that. 이번 쇼케이스에는 미국 작가협회와 현지 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국 콘텐츠를 미국판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국 시장 내 공동 제작을 확대하기 위한 K 콘텐츠 원작 미국 진출 쇼케이스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8개 기업이 참가해 주요 원작 IP를 현지 작가와 제작사에 직접 피칭했습니다. Stories in K content are pan-cultural. They're about family. They're about community. That is why I think they're so popular. So yeah, I think they can easily translate.
SBS의 콘텐츠 제작 전문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S는 법률 드라마 9파트너를 선보이며 미국 내 장기 시리즈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법률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9파트너2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 베이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드라마라 장기 시리즈 제작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쇼케이스와 작가 컨설팅, 소니 픽처스와 넷플릭스 투어 등 현지 제작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작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 작가, 프로듀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번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참여한 콘텐츠 중에서 한 6작품 정도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나 리메이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더 많은 작품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K-콘텐츠 원작이 글로벌 스토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인천 행노선을 대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며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항공권을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최대 80%까지 특가 세일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며 탑승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어제 열리려던 어흥 미주 문화예술축제가 오는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주최 측은 기상 악화와 실내 행사장 사고가 겹치면서 2차례 연기돼 결국 오는 28일부터 30일 플루튼 다운타운 플라자에서 어흥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제7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재단 측은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지역의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15명을 선발해 1인당 $2,500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받거나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12월 12일입니다. 오는 23일 헌던 커뮤니티 센터에서 김치의 날 축제가 열립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김치의 날 제정 4주년을 기념해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와 K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볼티모어 무료 건강박람회가 이번 주 토요일 그린마운트 시니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알츠하이머 위험도와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당뇨와 혈압 검사 등 건강 검진을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의료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45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제공되고 선착순으로 무료 점심도 제공됩니다.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큰 도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북한 병사들이 인공기 앞에서 의식을 진행합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병사들과 함께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м уровне мы распечатали свои переводчики, изучили так, чтобы уже хотя бы понимание у нас было, как с ними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какие команды им давать. Также их обучали нашим русским командам.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군 공병대 훈련소에서 지뢰 제거 훈련뿐만 아니라 사격 훈련 등도 받았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그들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знательны и благодарны нашим друзьям из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за самоотверженную героическую помощь. 우크라이나는 두 독재 정권 간의 전략적 협력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러시아가 자폭형 드론 생산을 위해 북한 노동자 1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이란제 샤헤드 드론 제조 기술을 전수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군사적으로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북한 파병군의 도움을 받아 크루스크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팩트시트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다만 어디서 만들지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 한국 대통령실은 한국에서 만드는 걸 전제로 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란 두 문장이 명시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핵잠을 어디서 만들지 건조 장소가 적시되진 않았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이 한국에서 건조를 전제로 대화했었다고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 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됐는데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 문안에 한미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사용 후 핵 연료를 아예 재처리할 수 없고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라도 미국 동의하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한미 정상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팩트시트에서 관련 문안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팩트시트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란 전제를 깔고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 목표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원자력 협정 개정 쪽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팩트시트에는 또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같은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선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게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미국 콘텐츠 공급자들은 국내 인터넷망에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도 비용은 분담하지 않아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나 불공정 행위를 막는 규제도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이 타깃이 된다며 미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동등대우 원칙의 표현이며 이 원칙에 따라 개별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했지만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를 하는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팩트시트엔 또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 이후로 심의를 보류해 놓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정부가 승인을 압박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거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협상 카드들과 연계되면서 좀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좀 됐죠. 현재 미국의 자동차 회사별로 5만 대까지는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도 통과한 걸로 인정했는데 이 상한선도 철폐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연간 수입량이 4만 7천 대 수준에 불과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지만 미국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지연을 해소하고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SBS 홍효지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넘기며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 정부가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환시장 개장 10분 만에 원달러 환율은 1,475원 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 570부터 6.6, 5개부터 5원. 지난 4월 이후 7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당국의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까지 전해지자 환율은 수직 낙하했습니다. 결국 10원 이상 하락한 1,45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는 68억 5천만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무역 수지 흑자 규모보다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매도 물량을 안 내놓는 것 같아요. 더 갈 가능성에 베팅도 하는 것 같고 대미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향후 대미 투자 시에 달러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 수출 기업이라고 고환율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환율이 1,480원대 중반으로 치솟을 경우 중간재 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업 생산비가 6%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가에도 불안 요인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국제 유가 하락에도 월 평균 환율이 2.3% 오르며 9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로 등 다른 통화에 비해서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쟁력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수출 시장에서 지위가 조금씩 약화되면서 원화가 민감하게 오르는 게 아니냐. 현재로서는 어쨌든 상방 위험이 조금 더 큰 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환율이 더 오를 거란 시장 기대감이 굳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를 부추겨 주가에도 부정적입니다. 한미 팩트시트상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미국은 신의를 갖고 요청을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표현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당시 경호처 간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간부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공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 전 경호처 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뒤인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에서 말한 내용을 복기한 뒤 본인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혔습니다. 이 전 부장은 이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언론에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숴버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공대 헬기 투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며 부수라는 대상은 영장 집행을 준비하던 공수처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복귀한 이유에 대해
당시 오찬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부하 직원들에게 저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오찬은 직원 격려 자리였고 해당 메모가 4차례에 걸쳐 작성됐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후 재판엔 비상계엄 이후 비아폰 관리를 담당했던 경호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김성훈 전 차장이 비아폰 기록 삭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사전에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질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추징 보전된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묶여있는 재산을 되찾으려는 민간업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건데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최근 검찰에 추징 보전돼 있는 재산 500억여 원에 대한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인용했고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천억여 원의 재산을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남씨 측이 1심에서 관련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 이 혐의로 추징 보전된 재산을 일단 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남씨 측은 SBS에 추징 보전된 재산 대부분에 이미 세금 문제 등으로 가압류가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지만 법적으로 추징 보전을 해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씨 측은 또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조계에선 1심 무죄 선고 뒤 항소 포기로 검찰로서는 일단 남씨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검찰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나 기관의 민간업자들 재산 가압류 신청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